22년 5월 26일 오전 3시 16분입니다. 제 채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미친듯이 소소하게 거래하면서 그냥 기록하고 공부한 거 기록하고 그런 채널입니다. 지금 크라운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크라운 제가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상 한번 갔었죠. 여기서 그때 못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조정돼 있다. 얘를 보는 거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저한테 있는 요 스팸 얘를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오늘 조정한 그 스팸의 수치를 선행 스팸 1, 2를 조정한 수치예요. 원래 수치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 쓰시는 분들은 뭐 한번 저랑 같이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원래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9, 26, 52 이게 아마 기본 세팅되어 있는 수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림이 좀 다르다 그죠? 보면 왜 수치를 조정했냐면은 제가 주식 단테님 강의를 예전에 수치 조정하는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이 구름대에 대해서 스팬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하게는 다 모르고 지금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보면 구름대를 돌파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갈 것 같이 속을 수 있다 이거지. 쭉 빠졌거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돌파를 한 것 같아. 그런데 또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 페이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수치는 그 일목 기념표상의 수치가 그 누구냐 일본에 뭐 누구라 그러죠? 이거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임의로 어떻게 하여튼 자연에 있는 뭐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만들어낸 수치라고 하는데 여튼 그래서 수치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 강의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어요. 들어놓고 한번 조정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 쓰는 뭐 별 이상한 신호 검색기들인데 뭐 하나 완성된 건 없어요. 신호 검색기들이 제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띄워보는 건데 여튼 그런 것들도 수치 조정을 다 해야 돼서 일단 냅뒀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수치 조정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구름대랑 좀 아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테님 강의를 보면 요거를 2배 그러니까 단기죠. 이걸 셔트 피리어드를 18로 하고 요거를 2배 52로 하고 요거를 104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데 자 차이를 한번 잘 보면 분명히 얘네들이 구름을 돌파해서 그죠? 돌파한 걸로 보였다. 이렇게 수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수치는 다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 차트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거를 본인이 찾아내서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일단 따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넣은 게 18, 52, 104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딱 구름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이거 구름대 닿았네 하고 팔 수도 있겠죠. 100%는 아니지만 닿았네 하고 팔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게다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하방이었잖아. 어쨌든 하방 내려오다가 살짝 올려준 걸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럴 때 속지 않고 팔 수도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면은 얘도 여기 보면 이 구름대에 맞고 지금 떨어졌죠. 저는 이게 스팬 1, 2를 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서 빗금으로 안 하고 그럼 너무 제가 차트가 정신없을 것 같아서 보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양운, 음운 이런 거 있던데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조만간 쓰면서 차트를 봐보려고 하거든요. 좀 더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조금 다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대로 제가 쓰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아 맞고 이거 올랐을 때 맞고 아 이거 떨어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냥 아직까지 얘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해석해 봤을 때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흘러내리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이거 구름대도 아직 안 벗어났고 고점은 그대로고 저점은 흘러내리고 있으면 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쏘면 팔자 이럴 수도 있겠잖아. 그죠? 그래서 요 수치가 얼추 아까 거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수치보다 제가 봤을 때는 차트랑 고정시켜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쏴주고 자 쭉 빠졌다. 그래서 횡보를 하다 보니 이제 구름대가 얇아졌다. 그죠? 여기서 여기 자세히 보면 있지만 양운 우문이 지금 반대로 여기서 꺾였어요. 그럼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양운 우문이 색깔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추세가 딱 꺾였잖아요. 여기가. 자 하여튼 그건 그런데 그래서 살짝 이제 대세를 보면 이게 약간 오르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대세가 오르는 느낌으로 바뀌고 지금 쌌거든요. 얘가 쌌는데 구름대가 얇으니까 어쨌든 돌파를 편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물론 이게 조정될지 아닐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제 꼬라박고서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 조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저는 이거 이때 못 팔고 들고 있거든요. 하다가 놓쳤어.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데, 얘를 보면 일단은 요 구름대 위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 하고 있고, 어차피 여기가 112 선이면서 448 아니 하여튼 여기가 장기 2편이 다 모여있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구름대고 이게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돌려서 좀 더 조정받다 이렇게 올려서 가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구름대 밑으로 꼬라박기 시작하면은 아 일단 한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시기인데 오늘 한 3% 정도 올라서 그래서 그렇고, 저는 뭐 이게 제가 팔고 안 팔고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 수치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조정해 봤더니 요 수치가 그러니까 18, 52, 104 이렇게 조정한 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그럼 제가 수치를 조정한 김에 몇 개를 봤거든요. 제가 하여튼 크라운 제거는 어쨌든 간에 하면서 들고 있었다. 난 정말 여기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고, 아모그린텍도 제공을 다 팔았어요. 그 들고 가려다가 얘는 이제 수치 조정하기 전에 수치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밤에 한 거고 지금 낮에 팔았거든요. 그 조정하고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고 원래 수치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수치가 9,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52. 보면 훨씬 여기가 얇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제가 평소에 볼 때 이 상태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에 조금 벗어났어도 조정받더라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구름대가 여기가 좀 짧은 거야. 이만큼 더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여기도 보면 제가 벗어난 것 같지만 이 정도는 조심하거든요. 한 2달 정도는 벗어나야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거를 한 이 2달 정도를 지금 수치로 조정해 준 거야, 이게. 근데 얘가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일단 좋은 점이다. 그죠? 안 깨고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판 이유가 시국이 하수상해요. 한 거고, 좀 정리하려고 판 거예요. 뭐라 그러지? 개수를 좀 줄이려고, 종목수를. 그래서 판 이유가 더 크고, 뭐 내릴 것 같아서 팔았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와서 제가 스팬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거 수치를 조정해서 한번 다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아직까지 구름대에 잠겨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얘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닿을 때 다 됐다, 그죠? 지금 거의 닿으면서 지금 살짝 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강하면 뚫고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걸로 봐서는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히 내린다는 게 아니고 내리다가 뭐 조정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갈 수 있고, 물론 강하게 쏘려면 쏘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요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와리가리 하면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여기가 여러모로 강한 저항대가 맞기는 맞죠.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라인도 그렇고 여기 이런 라인들, 여기 흘러내릴 때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보면 15,000원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4,000원 가까이 됐을 때 한번 팔았나 일부를. 그리고 남아있던 거를 뭐 마저 파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뭐 아예 15,000원까지 가나 14,000원 가나 싶어서 그냥 파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거 한 1,000원 더 먹으려다가 조정하면은 가더라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암호 그린텍도 완전히 완매를 했다. 이런 상황이고, 얘가.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완매를 한 게 EV 첨단 소재를 팔았습니다. 뭐 이제는 오르면 그냥 팔려고요. 제가 워낙 뭐 종목도 많고, 당연히 뭣도 모를 때 사서 물린 것도 있고 최근에 사서 물린 것도 있고. 그래서 암호 그린텍은 오늘 조정한 구름대, 조정한 스팬으로 보면 요것도 어느 정도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여기 맞고 구름대 가까이에서 떨어졌죠. 쭉 여기도 올라가다가라도 위에 구름대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구름대 얇아지면서 한번 돌파했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다. 그죠? 여기서도 여기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이만큼 떨어질지 뭐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라인이. 근데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는 깜빡 속아서 아마 들고 있다가 그냥 벼락 맞았듯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그러면 손절가를 이렇게 잡았을 거니까, 그죠? 팔았어야 되겠죠. 늦어도 여기서는 팔았어야 되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 구름대 완전 밑으로 꼬라박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쭉 와서 얘가 최근에는 이 두꺼운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했다. 그죠? 그러면 가려는 의지가 꽤 있었다. 이거고. 여기도 딱 보면 맞고 떨어졌잖아, 지금. 여기. 아까, 조정하기 전에 상태로 보면은, 저기가 뚫려있다고, 뻥. 그래서 갈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9, 26, 50, 54, 52.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끝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왜 도대체 왜 안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구름대 위에 올라섰고, 112 위에 올라섰고, 그죠? 강하게 다 했는데, 그런데 요놈을 오늘 한 수치, 그래서 제가 저는 옛날 수치가 눈에 익어서 옛날 수치 기준으로 차트를 봐서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대충 맞춰서 제가 여러 개 차트를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수치를 맞추고, 여기에 맞게 제가 다시 이게 차트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두 번은. 그죠? 딱딱. 그리고 여기 선이 강한 저항이다. 2150원. 그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그죠? 꿈틀거리고 있고. 보면 이제 구름이 얇아졌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구름대 위에 있고, 112 위에 있고. 그러면 사실은 위에가 448 라인이 있긴 하지만 448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요 가격 2,100원, 2,150원까지 이게 거의 448 라인이에요. 지금 이 장기 입장가 한 번 더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뻥 뚫리면 날아갈 수 있겠죠. 사실 여기. 근데 이제 저는 시국이 수상해요. 얘는 충분히 좀 더 갖고 있거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시국이 수상해요. 세력들도 물린 사람이 많다는데, 그러면서 얘도 한 13% 정도 수익 났으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도 오늘 다 팔았다. 13% 정도 수익 났다. 암호 그린텍도 다 팔았다. 13% 정도 수익 났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마이너스 한 게 있어요. 제가 참 얼마나 열심히 몇천 원씩 벌어서
이게 참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이게 안 좋아. 서울식품은 제가 마지막, 자, 복수는 아니구나. 제가 서울식품 때문에 어쨌든 한 1,000만원 가까이 벌은 거니까, 이게 작년에. 나 실수한다, 미안하다. 자, 제가 이때 샀어요. 그때 어떤 정보에 의해서 150원대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식을 뭐 100만원치도 사고 막 이럴 텐데, 이게 확실한, 어느 정도 좀 그때는 확신이 가는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확 샀어요, 그때. 한 얼마치 샀지? 하여튼, 확이 아니구나. 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또 올랐을 때 다 제가 꼭대기에서 처음에는 좀 꼭대기 못 가서는 좀 팔고, 그 다음에 잘 팔았어요. 다 팔았어. 그러다 내려왔다가, 이때 또 받았어. 오른다. 하루 만에 바로 오르더라고. 가닥한번 놓칠 뻔했지만. 얘는 진짜 꼭대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좀 조정되면 팔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올라가다가 이게 음봉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여기. 이때 판 거야, 아마. 이게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500원 넘게 찍더라고. 이때 무슨 이슈로 얘네들이 올랐냐면, 쿠팡 상장 이슈로. 이 서울식품에 빵 만드는 회사가 하여튼 쿠팡에 무슨 저기라면 납품을 한다면, 그래서 무슨 쿠팡에 납품하는 회사가 한두 개야? 하여튼 쿠팡 상장, 나스닥 상장 이슈로 얘가 같이 올랐어. 그래서 150원, 170원 하던 게 500원까지 올랐어요. 3배가 거의 올랐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500까지 못 먹고, 하여튼 여기서도 팔고, 그래서 하여튼 다 합해서 돈 1,000만원은 번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실전에, 여기서는 이번에 또 간다. 이번에 600원이다, 이러더라고. 이거는 내가 아직도 좀 의문인데, 600원까지 꼭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랐을 때 그냥 안 팔고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쫙 빠진 거지. 그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잖아. 와, 씨, 설마 또 이 사람들 꼭 간댔는데? 얘네들이 간다고 했대는데? 하고 들고 있은 거지. 이때는 제가 차트도 볼지도 모르고. 여튼 썰이 기네요, 제가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절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손절한 거 하면은 한 100만원 돈이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거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제가 얘는 뭐 거의 8,900만원 이상은 어쨌든 번 거예요. 저같이 소소한 사람한테 엄청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 빠져서 이게 그냥 훅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와리와리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차트를 조금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다 안 빠졌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붕 떠있죠, 얘가. 천공의 성 라피타처럼 중간에 붕 떠있다가 이게 횡보 길게 하다가 빠지면은 끝난다. 여기서부터 대칭 걸리면은, 그죠? 다시 150원, 200원 오겠더라고.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중간에 한번 올 때만 조금씩. 하여튼 그래서 다 팔았어. 다 판지 정말 며칠 안 돼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냐면 팔 때, 이게 다시 무슨 이슈로 갈까? 이제 쿠팡 상장도 아니고 도대체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게 식량 부족으로 이게 식품주들 오를 때 오르네. 엄청 운이 없더라고. 그 첫날 딱 올랐어. 사고 싶더라고, 이게. 왜냐면 제가 얘가 올릴 때 딱 올린다는 걸 알거든요. 몇 번, 한 3번 겪어보니까. 올릴 때 쫙 올릴 수 있으니 다시 500원 찍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다른 막 사료주 식량주 엄청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참았어. 이게, 사람이, 인간이 질척거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또 올려요. 이때 중간에 따라 샀어요. 한 몇만 원씩은 샀어. 얼마치 샀지? 200개, 300개?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올랐다? 그럼 팔았으면 되잖아? 제 욕심이죠. 다른 신현주들이 막 가니까 더 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안 팔았어요. 그리고 쫙 내렸잖아. 그 쫙 내려서 제가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판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손절이죠, 완전. 한 마이너스 10몇 프로인가 한번 하고 마이너스 20%에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있느니,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내렸으면은, 횡보하다가 미친듯이 2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일단은 한 거고, 그래서 절대 따라 사면 안 되겠다. 수업료를 치르고 따라 사지 말자, 오를 때. 그런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트를 아까 차트가 아니지, 어쨌든 오늘 거래한 거를 제가 정리하느라고 이 차트를 다시 보면서 지금 스팬을 조정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봅니다. 일단 얘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구름대가 두껍진 않다, 그죠? 그럼 얘가 지리밀렬하게 가다가 이렇게 얇아지고 나서 뭐 쳐올리려면 팍 쳐올릴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저 맞고 슝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나락으로 앉는 게 아니라 슝 이렇게. 이거는 뭐 개미들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가지신 분들 손 놓으면 나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해먹겠다 이러면 오르는 거고 이랬고, 제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을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 얘가 구름대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엄청 팍팍 올리는 회사다. 이게 만약에 나락으로 안 보내고 계속 지리멸렬 하다가 뭐 가을쯤이든 다시 식량 문제나 이런 게 이슈가 되면, 그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기미가 보일 때 꼭 이걸 사고 싶으면 사도 되니까. 옛날에는 뭐 이거 팔고 나면 다른 거 산 줄도 모르고, 제가 검색기로 만들 줄 몰랐고, 신호 검색기도 만들 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라서 다른 종목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래서 사실 손절도 못한 것도 있어요. 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얘를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이랑 EV 첨단 소재 어렵게 해서 몇천 원씩 뭐 벌어놓은 거를 오늘 얘 걸로 거의 다 똘똘이 된 것 같은데. 자,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잃을 때 조금 잃고 깔 때 많이 따야 되는데 맨날 똘똘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린 것들도 많고. 여튼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스팬 1, 2, 선행 스팬 1, 2의 수치를 조정하면서 차트들을 새로 다시 제 눈에 익히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무도 참 안 궁금한데 괜히 혼자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모그린텍, 서울식품, EV 첨단 소재, 그 다음에 크라운 제과 같이 봤습니다.